여러분 안녕하세요. Let's learn about topic. 토픽 쓰기 30점을 올리는 키포인트 강의. 쓰기 54번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선생님이 제81회에서 제101회까지 기출문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천천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81회 아이들을 위한 경제교육에서는 장점이 무엇인가, 문제점은 무엇인가,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82회 부모의 역할에서는 부모의 역할에는 어떤 게 있는지, 중요한 것이 뭔지, 그 이유는 뭔지,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83회 창의력의 필요성에서는 창의력이 필요한 이유는 어떤 성과가 있을까,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진정한 휴식에서는 휴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진정한 휴식이란 무엇인가?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85회 바람직한 토론 방법 조정에서는 토론은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가? 토론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문제 상황에 대해서 많이 묻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86회 농담을 효과적으로 하는 법. 농담은 언제 필요한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 효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87회 독서 습관 형성의 중요성과 방법. 독서가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이유는 무엇인가? 방법은 무엇인가? 88회 CCTV 설치의 중요성과 부작용. 근거는 무엇인가? 부작용은 무엇인가? 자신의 생각은 무엇인가? 89회 재능 발견의 중요성. 재능 발견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90회 로봇과 직업. 직업에는 무엇이 있는가? 직업의 특징은 무엇인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자, 여기서는 우리가 효과, 인과 특성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효과, 인과, 특성. 이것을 우리가 써줘야 되는 겁니다. 자, 91에 보시면 가짜뉴스의 영향과 대응, 배경은 무엇인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92의 인구구조 변화, 원인은 무엇인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93의 디지털 기기의 편리함과 부작용, 편리함은 무엇인가,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는가,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94의 문화생활의 가치, 문화생활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 쉽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하는가. 95회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왜 중요한가, 구체적인 예는 무엇인가,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여기서는 우리가 대조, 그죠? 디지털 기기가 주는 편리함과 부작용, 편리함은 장점이죠, 부작용은 단점이죠. 이러한 요소를 찾아낼 수 있죠. 96회 볼까요? 직장과 개인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장점은 무엇인가,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 앞에서 봤던 대조의 구조죠. 어떤 해결책이 있는가. 97회 차별에서는 차별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사회적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98회 올바른 격려와 응원. 어떤 경우에 격려와 응원이 필요한가. 격려와 응원의 표현은 무엇인가. 응원의 방법엔 어떤 것이 있는가. 99회 마음의 상처 회복 방법. 어떤 일로 상처를 받는가. 어떤 사람들이 상처를 회복하지 못하는가. 그러나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100회 조교교육의 장점과 문제점. 장점은 무엇인가, 문제점은 무엇인가. 찬성이냐 반대냐 의견을 써라. 100일의 재택근무. 역시도 비슷하죠. 재택근무의 장점은 무엇이고 어떤 문제가 있으며 해결책은 과연 무엇인가. 자, 여기서는 우리가 해결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잡아낼 수 있고 자신의 의견을 써야 되니까 자신의 주장을 펼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여러분 이러한 출제 문제로부터 선생님은 8가지의 중심 문장 구성 원리를 찾아낸 것입니다. 대등, 문제, 해결, 인과, 주장, 효과, 특성, 대조.
이 8가지의 방법만 여러분 익히면 여러분들은 중심 문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대등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대등은 내용상 중심이 되는 의미가 비슷하거나 같은 수준에서 연결하는 방법이죠. 즉 문단을 이루는 3개에서 4개 정도의 문장이 모두 중심 문장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가짜 뉴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도적으로 가짜 뉴스의 생산과 유통이 불법적 행위임을 규정하고 가짜 뉴스 단속을 위한 기구를 만들어 가짜 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각종 캠페인이나 교육을 통해 가짜 뉴스의 위험성과 위법성을 알리는 것 역시 중요하다. 나아가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는 기술을 개발해 가짜 뉴스가 정보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여러분, 크게 보면 3가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3가지 문장의 내용이 돼요. 그 해결책으로서 대등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로 해결책,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문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고음여와 같이 나열을 표현하는 연결형 어휘를 문법적 요소로 사용하면 됩니다. 또는 그리고 또 또한 아울러 그뿐만 아니라 같이 접속 부사와 같은 담화 표지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문제는 어떤 일의 문제 상황, 피해, 부정적 영향 등을 분명히 지적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런데 이러한 의사소통이 항상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생활 환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는 사고방식의 차이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차이들이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고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러한 차이들이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고 결국 갈등을 일으키는 심각한 문제적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어떤 청소년들은 일탈이나 돌발적인 행동을 하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신과 사회에 해를 끼치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앞에서 어때요? 청소년의 어떤 특성을 나열했겠죠. 그런 특성으로 인해서 청소년 이러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쓰기 방식이죠. 그래서 N, 명사죠. N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N이 문제를 이렇게 문법적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해결입니다. 해결은 과제에 반드시 들어있는 부분이죠.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 대안, 방법, 전망 등을 분명히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봅시다. 마지막으로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새로운 해결 방안이 없는지를 모색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죠? 새로운 해결 방법을 향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칭찬은 그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칭찬 자체보다 뭐예요? 칭찬의 방법이 중요하다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일을 시작할 때 분명한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일을 시작할 때는 분명한 동기가 필요하다는 해결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독서 및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사고의 폭을 넓혀야 한다. 창의력을 위해서는 어때요? 독서 및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사고의 폭을 넓혀야 된다고 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뭐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야 한다. 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무엇을 얼른 하기 위해서는 얼른 해야 한다. 해야 할 것이다. 와 같은 문법적 표현을 사용하면
다음으로는 인과 여러분 아시죠?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는 방법이죠. 이것도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청소년은 아직 자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원인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기 쉽다. 이렇게 중심 문장을 구성할 수 있죠. 재능을 발견하지 못하는 원인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모르고 타인의 기대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어때요? 앞에 결과가 있고 뒤에 원인을 서술하였습니다. 부정적이면 칭찬받고 싶다는 생각에 결과만을 중시하게 되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칭찬이 일의 과정보다 결과에 중점을 두고 행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것도 앞에 어때요? 결과, 뒤에 원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심 문장을 원인과 결과를 결합하여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문법적 표현을 보면 N은 기 때문에 뭐하다. 원인은 뭐뭐기 때문에 뭐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N은 뭐뭐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장은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명확하게 밝혀서 독자가 그 주장에 동의하도록 설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진정한 관심사와 열정을 알아야 한다 하고 자신의 주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CCTV는 꼭 필요한 기술이지만 사용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CCTV를 사용할 때 신중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독서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선 책을 가까이 두는 것이 좋다. 독서 습관을 위해서는 책을 가까이 두어야 된다는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뭐뭐를 기르기 위해서는 뭐뭐 아야 어야 한다. 애는 뭐뭐 한다고 생각한다. 얼를 기르기 위해서 뭐뭐선 것이 좋다. 이러한 문법적 표현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효과입니다. 효과라고 하는 것은 화제가 지니고 있는 효능성 또는 필요성, 의의를 제시하는 방법이죠. 54번 문제에서는 특히 필요성, 그죠? 이 필요성이 상당히 출제 빈도가 잦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문 보죠. 청소년이 건강하게 청소년기를 보내고 미래의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가정과 사회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분 어때요? 노력이 필요하다 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기는 일의 결과에도 영향을 준다. 영향이 바로 효과겠죠. 이러한 역사는 우리에게 지금의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것도 영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칭찬을 들으면 자신감이 생겨 공부나 일의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는 어때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농담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러면 문법적 표현을 이렇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죠. 노력이 필요하다, 영향을 준다, 얼를 제공한다 또는 제공해 준다. 무엇에 긍정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충분합니다. 일곱 번째, 특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것은 대상이 지닌 특징, 장단점, 조건, 중요성을 설명하는 방법이죠. 54번 문제에서는 장단점과 중요성을 자주 다루고 있습니다. 예문 볼까요? 진정한 휴식은 업무로 인해 쌓인 피로를 해소해 줄 뿐만 아니라 업무를 위한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해 주는 특성이 있다 하고 진정한 휴식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그 방향도 다양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현재 사회의 속도와 방향성이라고 하는 특성을 설명하고 있죠. 조기교육의 장점은 아이의 재능을 일찍 발견하고 아이가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기교육은 대체로 부모의 강요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장점 말했잖아요. 하지만 하면서 단점으로 넘어가죠.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직업 선택의 조건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인지 나의 적성에 맞는지 등이다. 하고 또 여러분 조건이 무엇인지를 나열하고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칭찬할 때는 그 사람이 해낸 일의 결과가 아닌 그 일을 해내기까지의 과정과 노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하고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역사는 과거의 사실을 아는 데서 출발하여 현재의 나를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고 중요성을 말할 수 있는 것이요. 자, 문법 표현 정리하면 주는 특성이 있다. 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장점은 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장단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뭐뭐이다. 는 것이 중요하다.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 대존 대상의 차이, 차별점 등을 설명하는 거죠. 교사와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교사와 학생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생각이 달라요. 이렇게 대조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기 전 농담은 어색한 분위기를 전환하여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기도 한다. 하지만 농담은 때와 장소를 구별해서 사용해야만 한다 하고 앞과 뒤 내용이 달라지고 있죠. 익숙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일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집중력이 높아져 업무 효율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재택근무에도 분명한 한계는 존재한다. 자, 그러나 앞에서는 어때요? 재택근무의 장점을 말하지만 뒤에서는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지나친 관심보다도 민주적인 양육 방식이 더 중요하다. 관심보다는 어때요? 양육 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내용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대조에 사용하는 표현은 이런 것들이 있죠. 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러나 보다는 더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죠? 중심 문장을 구성하는 8가지 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54번을 작성할 때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다음 시간에는 뒷받침 문장의 8가지 구성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선생님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고맙습니다.